자, 지금 제천의 화재 참사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첫날 딱 보니까 알겠더만은 그거 시간이 가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인재이자 한마디로 공권력의 무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고 우리 사회에 누적된 적폐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자, 세월호와 제천 참사는요, 완전히 판박입니다. 제가 그제 방송에서요, 이 무슨 제천 참사 현장에 갔던 한국당 의원이 무슨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들어가 가지고 현장을 봤는데 그걸 이 경찰이 국가수를 통해서 현장 검증을 하기 전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천 참사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야당 의원 정도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지역구 의원이 당연히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현장을 볼 수 있지요. 그게 일부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언론들이 만들어가는 제천 참사 정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저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월호는 정쟁이 아니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가 감추려고 하는 거, 대통령의 거치부터 보고 지시까지 5분 단위로 알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정권이 무능했다. 정권이 딴짓거리해서 많은 인명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뒤지고자 하는 부분이요. 그게 정쟁 아니었습니까? 그 정쟁을 상당한 국민들이 감수하고 그래 얼마나 슬펐으면 그러겠냐 한번 너 맘대로 해봐라. 이래서 특조위까지 만들고부터 이제는 또 2차 특조위까지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그거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이 제천 참사는 이 참사의 원인을 갖다가 캐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세월호는 정쟁은 긍정적이고 제천 참사의 정쟁은 부정적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거라고는 박근혜 정권이었고 지금은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경이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고 정부에서 지시나 보고가 늦었다 대통령이 뭐 했냐 난리인데요. 그래 이번에 한번 봅시다. 대통령이 만전을 기하라, 차질 없이 구해라, 온갖 방법을 다 써봐라, 장관이 가라. 그랬다고 해서 결과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때 선실에 갇혀 죽은 학생들이나 이번에 목욕탕에 2층에서 몸 빠져나와서 죽은 여탕에 계시던 분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똑같이요. 그런데 세월호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올해 4월 11일 날 대선 한 달 전에 무트로 세월호가 올라왔을 때 책임자 처벌이 안 이루어졌다고 72%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벌과 관련해서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중재로 처벌이 되었고 여기에 한마디로 당시 출동을 했던 해경 1, 2, 3정의 김경일 정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승객들의 태선, 즉 빨리 배를 버리고 탈출하라는 경고를 전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이 해경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이 1, 2, 3정 정장이 유일했습니다. 이 사람도 죄수 없었지요. 이 사람이 그때 세월호 출동을 안 맞고 다른 사람이 갔다고 결과가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천 참사에 보면 소방관들이 보인 모습이 똑같습니다. 자꾸 소방관들 비난하지 마라, 고생한다 어쩐다 하는데요. 저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불과 싸우면 이 국민들을 구조해내는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감사한 일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벌어진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 이번에 어이없었던 일은 세월호 저리 가랍니다. 자, 이 사람들 거짓말 많이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유족이나 주변의 정은 CCTV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에 처음에 탈출하던 사람들은 골프 가방까지도 메고 걸어 놓는데, 한마디로 그쯤에 이미 소방관들이 출동해 있었습니다. 화재 신고 6분 만인 3시 59분에요. 그런데 4시 4분에 비상계단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탈출을 해오는 뒤에도 한 소방관은 건물 옆에 우두커니 서 있고, 자, 바로 이 사람의 30m 뒤에 건물 뒤편에 비상계단이 있지만은 소방관은 1분 30초가량 우왕좌왕하다가 비상계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소방대는 4시 42분에야 비상계단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탈출한 사람 한 명이라도 현장에서 찾아서 그 사람한테 안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소방관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라도 어디로 나왔냐고 물어보고 그걸로 나도 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소방관들은 이 불법 주차 차량을 대피시킨다고 치운다고 시간이 걸렸다 이랬는데, 안에 있던 희생자의 한 가족들이 차 유리창을 깨고 이 불법 주차 차량을 밀어서 이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4시 1분에는 탈출한 사람들이 옷도 챙겨 입지 못해서 침낭을 덮어서고 건물 옆에 서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챙기는 소방관도 한 명이 없었고요. 자, 이 시간에 건물 옆으로 접근한 소방관들은 LPG 탱크에 불이 번지는 거 맞는다고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시 42분에야 구조대원 한 명이 비상계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 비상구 위치 파악했다더니 찾다가 썰 둘러보고는 그냥 있은 거예요. 자, 가스 저렇게 심하고 불 날 때는 공연이 들어가면 우리도 죽을지 모르니 그러지 말자라는 게 지금 판단이었습니까? 차량들 때문에 진입을 못했다더니 사다리차 막은 차량은 한 대뿐이었고, 평면도를 카톡으로 전달했다더니 현장에 전달된 건 신고 2시간 반 뒤에였습니다. 비상계단을 찾는다고 나갔던 소방관이 두리번거리고 1분 30초쯤 찾더니만 지차로 그냥 되돌아갔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비상계단을 찾던 중 2m 되는 간이 펜스가 있어서 길을 막아서 이를 뚫기 위한 장비를 찾으러 갔다고 말했는데, 취재팀이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장소에 설치된 간이 펜스는 높이 60cm라서 남성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비상계단 앞 골목에 4시 7분 30초에 처음 나타났는데 신고 접수 후에 15분 지나서였습니다. 오후 4시 10분에 한 여성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안에서 여탕에서 밖으로 전화를 하니까 소방당국이 구하러 올라가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CCTV에는 대원 몇 명이 들것을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들만 보였고, 근처 주민과 상가 주인이 비상계단 쪽을 향해서 연신 손짓을 했는데도 4시 42분에야 접수된 지 신고 접수 50분 뒤에야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는 20명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완전히 인재죠. 이번에 나타난 문제를 중앙일보가 또 지적을 했는데, 10대 과제, 재구시를 못하는 비상구, 안내 방송도 의무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소방차 진입로 맞는 불법 주차, 차 부수구라도 진입해야. 근데 이번에 진압이 늦어진 데 대해서, 구조가 늦어진 데 대해서 불법 주차 핑계를 대는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가 사다리 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천에는 소방차가 필요 없고 불도 없고 가스만 있었기 때문에 빨리 비상계단을 찾아서 올라가는 그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불법 주차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대충 셀프 소방안전점검, 당국이 수시로 점거해야. 싸구려 건축 자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부실 시공에는 징역형을 때려야 된다. 건축 시기, 면적에 따라 규정이 달라진다. 최대한 기준을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불법 전개축 난발,
자치단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열악한 소방장비 인력을 예산 확충하고 우선 배정해야. 자, 예산을 주고 장비가 두둑하다고 2층에 빨리 올라가겠느냐.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소방 관련 법을 싹 바꿔야 된다. 건축법도 바꿔야 된다. 불법 차량에 대해서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이 현장에 소방 점검이나 이런 것도 공정하게 투명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소방 인력과 장비를 정원해 줘야 된다는데 그걸 다 해준다고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구조가 됐겠습니까? 세월호 때 문제는 용기와 판단의 문제였고요. 이번에도 역시 용기와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느슨한 긴급 출동 준비 태세. 평소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돼요. 훈련이 돼 있어야 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는데 제천에 불날 일이 별로 없었겠죠. 제천 소방서는 맨날 룰루랄라였습니다. 그랬겠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매뉴얼이 있었으면 이런 일을 거의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 소방, 지자체, 건물 정보가 따로따로 있는데 24시간 공유해야 된다. 잠자는 소방 관련 법률을 국회가 신속하게 입법 책임져야 된다. 자,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요. 솔직히 말하면 국가의 시스템의 발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지시한다고 텔레비에 자주 나와봤자 인명구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죠. 세월호는 302명 이상이 죽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천 사고는 29명입니다. 규모는 10분의 1이지만은 이 안산시와 제천시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제천은 13만 6천 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천에서는 세월호만큼의 사고가 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산은 크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천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똑같은 판박이가 뭐냐? 한마디로 공권력이 무능했고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거. 그래서 눈앞에서 죽어가도 지켜만 봤다라는 것이 똑같은 판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월호 이 사태와 이 제천 참사 사태의 처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세월호 때요. 이 지금 단원고 학생의 배상 보상금은 8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억은 국민선금, 보험, 민간보상금만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4억 2천을 이렇게 했는데요. 정부의 4억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즉 선지급하고 사고 책임자한테 걷어가겠다 하는데 청해진 해운이 가진 보험에 대해서 일부 집행이 됐겠습니다만은 이 세월호 수습과 관련되는 어마어마한 돈들은 정부에서 수천억이 나왔는데 유병헌 일가에게 사주 측 일가에게 제대로 받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세월호 때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이 발표되어서요. 결국은 배 보상이나 피해자 피해지역 지원 추모 사업 3개 부분에 관한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일단 이 보상에 참가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 제천 참사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의 무능함이 세월호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았을 건데요. 여기에는 그러면 왜 정부가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세월호는 수학여행 가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요. 이번에 제천 참사는 목욕을 하러 갔던 분들입니다. 지난번에 영흥도 낚싯배 사망자들에 대해서 일부가 낚시하러 가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요. 아니, 수학여행 간 거나 낚시 간 거나 목욕하러 간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월호 때 학생 유족 8억 2천, 교사는 11억 4천, 일반인은 4억 5천에서 9억 사이였던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상에 대해서도 제천 참사도 똑같은 형태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또 처벌도요. 해경정장이 구조에서 배에서 빨리
떠나라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면 사람 다 죽고 난 뒤에야 구하러 올라간 소방관에게도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국가의 무능 부분에서도요.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하는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시했다고 말은 했습니다. 뭐 맞니 틀리니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시간의 문제지 지시했지 지시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번에도 지시했지만은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시했지만은 역시 많은 인명이 무능력한 정부 때문에 죽었고 또 그 가족들이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얼마나 빨리 지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현장의 결과와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후진적인 정치 사회 시스템 그리고 이 공직 사회 시스템의 결과로서 드러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이 제천뿐만 아닙니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서 15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29명이 죽었습니다. 황진호는 북에 납치됐는 줄도 모르고 저들끼리 조용히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죽었는 줄 알고요. 제세의 기순병 사태 때는 1시간쯤을 총 맞은 사람을 방치하고 있고 북한군의 총기 난사와 월경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있었습니다. 찾으러 다니면 금방 찾았을 건데 총 맞을까 무서워서 CCTV하고 TOD로 찾았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보인 무능과 무책임은 지금 도를 넘어서 여러 차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300명이 넘게 죽으면 그때는 범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29명이 죽으면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겁니까? 자, 제천 참사도 배보상 그리고 기념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들에게 똑같은 보상을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특조위를 만들어서 왜 소방관들이 늦게 구조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요, 소방관 중에 책임자를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잔인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왜 어떤 사고는 똑같은 사고들인데 사람이 사고 날 때요, 육지에서 죽을 수도 있고 바다에서 공중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는 미화되고 어떤 사고는 성역이 되고 어떤 사고는 사고일 뿐인 겁니까? 낚싯배 타고 가다 죽은 사람은 하소연도 못합니까? 모욕하다가 죽은 사람은 그냥 개죽음입니까? 제천 참사를 세월호 참사하고 비교하는 말을 못 꺼내도록 하는 분위기, 정쟁화한다라는 분위기. 아니, 세월호 때 정쟁은 누가 했습니까? 정말로요,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하면 되는 겁니까? 제천 참사도요, 국가 보상하고요, 추모하고요, 그 목욕탕 자리 헐어서 추모비 세우세요. 그리고 소방관 처벌하세요.